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이 리제르는 상대로 이제 특허 분쟁에서 유리한 어떤 고지에 있다. 이런 기사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셀트리온의 중기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지 이 부분까지 같이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들이 불확실성, 특히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서 자, 19만원대 안착은 못했습니다만 18만원대 중반에서 일단 18만원 위에서 견조한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한 4% 넘게 올라왔고, 셀트리온 제약은 이제 7% 가까이 상승 마감을 하면서 10만원대 초반의 흐름을, 견조한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로 대규모로 오늘 또 전환하면서 시장이 불확실성에서 벗어나면서 지수라든지 개별 종목, 특히 바이오 종목들의 어떤 이 추세적인 어떤 반등이 될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분식회계 논란 관련된 부분에서 해소를 통해서 어제 오후에 금융위에서 가진금 부과까지 받아서 그게 이제 악재가 아니라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도 주가에도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나쁜 이야기들이 아니라 좀 뭔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전장에 나왔던 이제 셀트리온 리제르논 상대로 특허 무효 심판 권리 포기를 얻어내었다. 제목만 보면 호재죠. 그래서 셀트리온하고 리제르논은 상당히 계속 이제 여러 곳에서 엮여 있습니다. 본래 이제 리제르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거래 좀 중진되어 있습니다만 신라젠의 어떤 이제 파트너로 많이 이제 시장에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는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제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으로 상당히 작년에 그 실적단에서 상당히 많이 호재로 받았죠. 그래서 이번 또 셀트리온과의 상대 특허 무효 심판, 이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특허 분쟁에서 유리한 결과를 확보했다. 미국의 이제 지식 재산권, 이 IP라고 통상 하죠. 예, 법무법인, 그러니까 로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로스웰 피그, 여기가 워싱턴 DC 쪽에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제 셀트리온을 대신해서 미국 특허청에 리제르논 미국 특허 관련되는 부분에서 등록 후 무효 심판, 이 이제 포스트 그랜트 리뷰 청원서를 제출했다. 예. 이제 이 리제르논은 애플리버셉트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셀트리온이 개발하고 있는 아얄리아 있지 않습니까? 이 이제 항반 변성 관련되는 그 의약품, 여기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있고, 이게 작년 2월 달에 이제 글로벌 임상 3상에 진입을 했죠. 이 항반 변성 관련되는 아얄리아 시장 자체가 거의 한 8조 정도가 되니까 블록버스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래 이제 이 아얄리아 관련되는 부분이 독일의 이제 바이에라고 미국의 이제 그 리제르논이 협업 파트너로 있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이제 그 FDA 허가를 받아서 이제 항반 변성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주목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 기존에 보면 애플리버셉트가요, 이 혈관 내피 세포 성장 인자의 기량제입니다. 그러니까 좀 억제를 한다. 이 베제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이제 사용되는 어떤 기전이죠. 이 혈관 내포 세포 성장 인자 항암제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서도 좀 사용되는데, 요 기량제의 융합 단백질을 함유하는 제제 바이알에 관한 것이다. 요 이제 부분에서 로스웰 피부가 231번 특허에 관련해서 상세한 어떤 설명 부족, 실시 가능성 부족, 불명확 이런 것들로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니까 특허가 2023년에 이제 전체 특허가 만료가 되는데, 보통 에버그린 전략으로 해가지고 그 각국의 어떤 특허라든지 제형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후발주자를 이제 바이오시밀러 들어오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많이 이제 걸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특허의 어떤 부분에서 합의를 한다든지 이 부분들을 이제 법적으로 이제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리제르논이 등록 후 무효 심판을 이제 담당하는 특허 심판 항소위원 PTAB가 심리 개시를 내리기 전에, 그러니까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사하는 과정을
이제 심리를 하겠다 이거 하기 전에 이제 해당 특허 관련해서 법정 건립 포기서를 제출한 겁니다. 리제르는이 뭐 비용도 들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미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이 부분을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리하다. 그러면 이제 그 지금은 셀트리온의 어떤 가격에 이제 후발 그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개발의 어떤 기대감이 전혀 지금 반영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항암 관련해는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들 그 외에 뭐 아얄리아라든지 프롤리아라든지 향후에 나오는 어떤 바이오시밀러 어떤 이제 기대감이 이제 이런 걸 통해서 향후에 반영되면 주가의 어떤 리레이팅에도 상당히 뭐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요 CTP 사이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호재가 일단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작년에 이미 이제 그 9월 달에 231번 관련해서 무효 심판을 신청했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우호적인 어떤 결과를 확보한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뭐 개발 진행 과정에서 상당히 어떤 속도감이 이제 그 의미 있게 뭐 다가간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이제 오전에 나왔던 게 바이오텍 후계자 뭐 고민 그러니까 1세대 이제 바이오텍 창업자들의 나이가 많죠. 서정진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뭐 은퇴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하면서 사실 이제 셀트리온의 좀 아쉬운 부분들은 레키로나의 어떤 개발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통한 어떤 판매망의 어떤 구축이라든지 레키로나의 어떤 판매를 어느 정도 좀 만들어 놓고 좀 뭔가 그 이야기를 했으면 이제 개발만 딱 해놓고 마무리 지었던 것이 지나서 보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뭐 합병에 대한 어떤 기대감까지 만들고 어느 정도 이제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해놓고 뭐 전문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놓았으면 시장에서 이제 거버넌스 관련되는 어떤 부분에서 지금 뭔가 묘함 때문에 기관 투자자의 외면을 받았던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이 부분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뭐 전문 경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후속이 이제 합병 관련된 이슈에서 셀트리온이 이제 주총 이후에 좀 더 선진적인 입장에서 어떤 이 부분을 이야기할 것을 좀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왔던 부분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셀트리온의 그 하이자 코로나19 치료제 위탁 생산자 선정 요게 이제 현지 시간으로 이제 17일이니까 뭐 새벽이나 이제 내일 중으로 이제 기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이 부분들이 이제 호재가 또 나온다라고 하면 내일 어떤 셀트리온 흐름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그게 유엔 의약품제 특허풀. 그러니까 특허풀은 이제 기존에 있는 회사와 좀 협의를 해서 저개발 국가에다가 라이센스를 좀 이관해서 좀 팔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관인데 거기에 이제 뭐 이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제네릭 생산 업체가 하면 유플라이마 몰루피라비르와 마찬가지로 이 규모 자체가 거의 한 1조대에 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펀더멘탈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여기에 흡입형 치료제의 어떤 그 진행 과정과 더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크게 이렇게 많이 이제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위탁 생산 관련되는 부분이 선정하고 이제 개발을 완료해서 이 부분들이 나가게 된다면 지금 이제 진단키트의 어떤 반영 어떤 정도보다는 좀 위의 어떤 수준에서의 어떤 펀더멘탈 개선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머크의 이 몰루피라비르 관련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 이제 하이자의 팍스로비드 관련까지 셀트리온이 개발사로 이제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의미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좀 확인을 내일 중으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차트상으로 보여지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오늘도 윗꼬리가 나왔죠. 그래서 189,500원. 왜냐하면 이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제 그 음봉의 시가 라인에서 이것들을 이제 강한 어떤 양봉으로 캔들으로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이게 이제 뚫리죠. 일단은 이제 저항대를 넘고 이제 지지냐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넘기 전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저항대가 있으니까 이제 요 밑단에서 이제 1월달, 2월달에 샀던 분들은 이게 이제 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좀 매도로 이제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뭐 보면 개인들이 18만 주를 매도했고 기관들은 계속 이제 지속적인 매수, 외국인들이 좀 오늘 좀 대거로 좀 매수했던 게 좀 특이합니다. 그죠? 최근에 이제 뭐 리포터가 16만원 했는데 오늘 또 매수를 했던 부분이 좀 특이하고요. 시간에는 지금 이제 2,000원으로 견조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이슈가 나오면 19만원대 돌파가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현실적으로 이제 올해 그 생각하셔야 될 어떤 중장기 어떤 목표 라인은 장기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뭐 급등하면 뭐 제일 좋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올해 좀 챙겨 봐야 될 부분들은 합병 이슈의 어떤 모멘텀, 그리고 이제 분기 실적들이 얼마만큼 그 시장이 이제 실적을 많이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레키로나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이제 없는 상태에서 본령의 어떤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모멘텀이 부각되었을 때 이제 기관들 리포트의 어떤 그 목표가가 분명히 바뀔 건데요. 그래서 차트상으로 보면 작년도에 이제 그 11월 달에 이제 레키로나 유럽에서 이제 승인 관련되는 부분 나왔을 때가 이제 25만 원입니다. 자, 저 부분이 장기적으로는 올해의 어떤 목표 주가 라인의 기관들이 대부분 저 가격을 보고 있는 게 특별하게 뭐 낮춘 게 아니라 저 가격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어떤 가격대죠. 작년에 어떤 지지를 했던 가격이 이탈하면서 오히려 이제 저항대가 됐기 때문에 중기 저항대의 목표가를 이제 기술적으로도 저기를 보듯이, 그래서 이제 19만원, 20만원대 이 가격이 이제 회복이 되면 박스 상단으로 옮겨갈 수 있다면 그 다음 박스의 상단이 25만원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 가격을 이제 본다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제 맞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 어떤 보유 단가가 훨씬 이제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 뭐 30만 원대 이상 이런 어떤 부분들은 현실적으로는 이번 이 가격이 오게 되면 일정 부분은 이제 좀 매도를 했다가 다시 만약에 이제 뭐 좀 주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또 이제 재매수를 하면서 자기 어떤 그 보유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고, 그 다음에 좀 저가에 뭐 자기가 좀 매수해서 밑단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재매수 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만원대에서 윗단은 이제 25만원대 요런 어떤 흐름을 보시면서 이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이제 올해는 뭐 중요한 어떤 이슈다. 그리고 이제 합병 이슈가 나와서 이제 슈팅의 가능성은 그 이슈가 언제 터지냐에 따라서 이제 나올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이 견조하기 위해서도 일단은 이제 19만원, 20만원대를 안착한 상태에서 박스권 위로 올려놓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이슈들이 부각될 때가 셀트리온의 어떤 중기 그 가격 흐름에서는 가장 뭐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도 좋은 어떤 흐름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